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누머레이션, 유니언, 밸런트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누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징이 없는 값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없는 값에 이름을 부여하면 코드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숫자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단 January, February, March와 같이 각각의 숫자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면 코드를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numeration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은 typedef enum 하고 이렇게 enumeration literal을 나열하고 이런 형태로 타입을 정의하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는 enumeration 타입이 되고 i는 enumeration literal 주로 i 값으로 대체되겠습니다. 또는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1을 첫 번째 리터럴에 할당했을 때 1부터 시작하게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드를 보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코드를 열어서 enum day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 먼저 enum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예에서 typedef, enum,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enumeration literal이 정의되어 있고요. day 타입을 활용해서 today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oday에 Wednesday를 할당하면 그 다음에 스위치문에 오게 되는데요. 스위치문을 활용하게 되면 today 값에 monday가 있으면 케이스 monday에 해당하는 아래 스테이트먼트를 수행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Tuesday에 today가 Tuesday라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를 출력하고 이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Monday, Tuesday 또는 Wednesday도 아니고 다른 값이 들어왔다면 잘못된 요일입니다를 출력하고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루프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드를 한번 실행해서 결과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d C 드라이브에 C 파일스로 이동해 주고요. 보시면 enum 지금 파일 이름이 enum type.c이고 enum type.c가 있습니다. cc enum type.c 여기서 워닝은 스탠다드 io.헤더가 없다라고 해서 나오는 워닝인데요. include를 해주겠습니다. include 스탠다드 io.헤더 이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그러면 a라는 실행 파일이 디폴트로 생성이 되는데 ./a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today라는 인원 변수에 Wednesday가 할당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라고 케이스 Wednesday에 해당하는 값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Wednesday가 아니라 Thursday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컴파일을 해주고 Thurs가 아니라 Thur까지 적고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여기서 네, 잘못된 요일입니다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열된 Monday, Tuesday, Wednesday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외 모든 경우의 수가 디폴트로 와서 디폴트문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enum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예시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보았던 내용에서 typedef enum이 A 첫 번째 리터럴에 1을 할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day에 이제 day에 today에 thursday가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today에 thursday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day %d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선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먼저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에 어떤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기억하시면 0, 1, 2, 3 해서 3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3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처음 리터럴이 0부터 그 다음에 1씩 증가하면서 값이 할당이 되는데요. 처음에 1값이 아니라 처음에 0값이 아니라 1값을 대신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 1, 2, 3, 4 해서 Thursday에 4가 할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시켜보면 day에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typedef 대신에 enumeration 태그를 이용해서 enum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enum day, Monday, Tuesday 이렇게 하게 되면 enum day하고 today, today에는 Monday를 할당해서 enu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오른쪽에 옮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고 있는 코드랑 같은 코드이고요. 다만 enum을 선언하는 방법만 서로 다르겠습니다. 여기서는 typedef를 이용해서 enum 타입을 선언하지만 왼쪽에서는 enum day 하고 enum 태그를 활용해서 enum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enum day, today 해서 today의 monday를 입력을 했고 스위치에서 today가 monday일 때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이름이 enum-tag.c이고요. enum-tag.c를 컴파일해서 결과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실행은 할 수가 있지만 되도록 이제 원인이 없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에러라면은 실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 하면 오늘은 월요일입니다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enumeration 태그에 대한 선언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을 활용하면 유니언에서 정의된 컴포넌트에서 하나의 메모리만 사용하겠습니다. 즉 모든 컴포넌트 중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만 활성화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유니언을 선언할 때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언 예제를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에 대한 예시 코드이고요. 유니언 여기서는 박스라는 유니언 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박스에는 캔디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스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과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선언을 유니언 박스 B 하면 데피니션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B.candy에 3을 할당하고
그리고 b.snag에는 6. 그런 다음 b.fruit에는 f를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캔디 값을 출력해주고 있고 스낵 값을 출력해주고 있고 fruit 값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예상을 해보면 3, 6, 그리고 애플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union.c이고요. cc union.c 실행시키면 캔디 값에는 우리가 예상한 값이랑 다른 값이 스낵도 마찬가지고 플롯에는 애플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언에서 정의된 이 모든 컴포넌트가 각각 저장 공간을 할당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에 값을 할당된 변수 컴포넌트에만 저장 공간이 할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후에 볼 베리언트 스트럭처를 만들 때 활용이 되는데요.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컴포넌트가 유사하지만 같은 컴포넌트를 활용하지만 이제 마이너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때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유니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니언 예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값을 여기를 커멘트를 해보고 커멘트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런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스낵이 액티브 하기 때문에 6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면 캔디가 6, 스낵이 6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예와 같이 스낵이 6이 저장되었고 같은 메모리 공간이 같기 때문에 캔디에도 6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트저인데 형식 지정자 %s로 출력하고 있어서 일단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요. 그런 다음에 스낵을 이번에 주석 처리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캔디의 3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유니언을 활용해서 베리언트 스트럭처를 만드는 그리고 왜 베리언트 스트럭처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예시를 방금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리언트 스트럭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그램들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이너한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되는데요. 이때 베리언트 스트럭처는 스트럭처와 유니언을 합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베리언트 스트럭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전처리기 여기서 활용될 라이브러리를 include 했고요. 스탠다드 io.header, 스탠다드 library.header, string.header를 모두 include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를 정의했습니다.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variant structure를 선언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고요. 이 variant structure는
student라는 학생 베리언트 스트럭처를 정의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대학생이냐 또는 대학원생이냐에 따라서 서로 공유하는 컴포넌트가 다르게 되는데요. 대학생일 때는 GPA가 있고, 대학원생이라면 학위가 있는데요. 학위가 예를 들어서 뭐 석사학위일 수도 있고, 마스터 또는 박사학위, 닥터스 이 두 개의 학위를 저장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또 논문을 제출했는지, 저널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변수를 액티브 컴포넌트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그 값에 따라서 언더그라주에이트면 언더그라주에이트를 활성화시키고, 그라주에이트라면 그라주에이트를 활성화시켜서 액티브 컴포넌트 태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밸런트 스트럭처를 선언하는 방법은 타입데프 스트럭트, 그리고 기존에 보셨던 스트럭처를 선언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스트럭처 타입을 선언해주고요. 그리고 커먼 컴포넌트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액티브 컴포넌트 태그를 정의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유니언을 활용을 해서 유니언의 타입 이름을 붙여주고, 각각의 유니언 안에 스트럭처를 정의를 해서 해당 액티브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를 정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와서 보시게 되면 스튜던트 std 해서 스튜던트를 베리언트 스트럭처에 스튜던트 변수 std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의 이름에 제이콥을 저장해 주었고요. 나이는 23세. 그리고 이제 액티브 컴포넌트 태그인 스튜던트 타입에 graduate를 저장했습니다. 스위치문을 활용해서 스튜던트 타입에 따라서 언더그라주에이트 대학생이면은 방금 위에서 보셨던 언더그라주에이트일 때는 GPA GPA 필드를 할당받고요. GPA 필드를 할당받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언더그라주에이트일 때 GPA를 3.95 std.info.undergraduate.gpa에 3.95를 할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graduate라면은 이 케이스문에서 다음 스테이트먼트들이 실행이 되는데 스튜던트 인포 그리고 graduate 학위는 마스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 저널 같은 경우에는 true를 할당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언더그라주에이트도 아니고 그라주에이트도 아니라면 여기서 디폴트에서 스튜던트는 그라주에이트 또는 언더그라주에이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처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와서 출력문을 보게 되면 스튜던트 인포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름과 나이를 출력한 다음에 만약에 스튜던트 타입이 언더그라주에이트라면 대학생이라면 GPA 정보를 출력해주고, 만약에 학생의 타입이 대학원생이라면 학위 마스터인지 또는 닥터인지, 이제 저널은 작성을 했는지 작성한 적이 없는지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c 파일 이름은 variant struct.c이고요. variant struct.c/a 해서 실행시키면 방금 보셨을 때
스튜던트 타입이 그라듀에이트이기 때문에 케이스에서 학위와 그리고 저널의 필드를 컴포넌트를 저장을 했고, 아래에서 그라듀에이트이기 때문에 이름과 나이를 출력해주고, 네, 여기서 이름과 나이를 출력해 주었고요. 학위, 마스터, 저널 하나는 아니고, 네, 여기서 위에 보시면 지금 추루를 할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추루 매크로를 1로 정의했기 때문에 1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즉, 저널을 작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스튜던트 타입을 그라듀에이트가 아니라 이번엔 언더그라듀에이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타입이 언더그라듀에이트라면 이번엔 그라듀에이트가 아니라 언더그라듀에이트에 GPA 3.95를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이번엔 스튜던트 인포를 출력을 할 때 언더그라듀에이트를 출력해주게 되는데요. 아까와 다르게 디그리 저널이 아니라 GPA 값만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cc variant structure.c를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 이름 제이콥이 출력이 되었고 age 23세 그리고 GPA 3.9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리언트 스트럭처를 만들고 선언하고 사용하는 예시에 대해서 코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연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학생은 학번 또는 주민번호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의 학생 정보를 할당하고 타입이 0이면 학번을 1이면 주민번호를 출력하는 C 프로그램을 작성하지요. 아래 스튜던트 지금 네, 베리언트 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이 커먼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이름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타입이 0이면은 스튜던트 넘버 값에 스튜던트 넘버를 학번을 저장해주고 만약에 타입이 1이면 S 소셜 스큐리티 넘버 주민번호를 할당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께서 문제 풀이를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